한잔하며 듣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45세 직장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매달 살림이 빠듯해요. 아파트 대출에 두 아이 교육비까지 생각하면 정말 숨이 막힐 때가 많거든요. 작년 가을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서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73세 어머니가 강남 아파트에 혼자 남게 된 거죠. 4억짜리 아파트에 아버지가 평생 모은 예금 6천만 원까지 솔직히 말하면 탐이 나긴 했어요. 처음 몇 달은 그냥 안부 전화만 드렸는데야 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소 말 많은 성격인 아내가 이번엔 유난히 진지했죠. 독거노인 사건 사고 얘기를 꺼내면서 어머니를 모셔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막연히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아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조금 의외였어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주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내가 며느리 입장에서 살갑게 설득하니까 결국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어머니 아파트는 전세 2억 원에 내주고 우리 집으로 오시게 됐죠. 초반 6개월은 정말 천국이었어요. 어머니는 요리 솜씨가 좋으셔서 집안에 항상 맛있는 냄새가 풍겼고 아이들도 할머니가 챙겨주시니까 성적도 올랐어요. 아내도 집안일이 훨씬 수월해졌다며 만족해했고요. 가끔 친구들한테 자랑할 정도였어요. 효부 소리도 들었고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자주 물건을 찾으시는 거예요. 안경지 값상비약 같은 것들 말이에요. 처음엔 나이 드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빈도가 점점 늘어났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 뭔가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어머니가 가끔 누군가 자기 방을 뒤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서랍정리 상태가 달라졌다면서요. 저는 그냥 착각이라고 넘겼는데 아내는 유독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표정이 묘했어요. 어느 날 밤 아내와 침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니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치매 초기 증상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들을 줄줄이 늘어놓는 거예요. 성년 후견인 제도 재산관리 방법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아내의 의도가 느껴졌어요. 어머니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고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며칠 후 아내가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치매 환자는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가족이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어머니 상태를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수면제를 조금씩 타서 드리면 의식이 흐릿해져서 자연스럽게 치매 증상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아내는 우리도 살아야 한다면서 어머니 재산이면 대출금도 갚고 아이들 교육비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반대했지만아 내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해놓은 상태였어요. 그제서야 깨달았는데 어머니가 자주 잃어버린다. 던 물건들이 모두 아내의 작품이었던 거예요. 아내는 마치 범죄 계획을 세우듯이 치밀하게 준비해왔더라고요. 어머니가 자주 쓰시는 안경을 슬쩍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다거 나상비약을 서랍 깊숙이 밀어넣어서 찾기 어렵게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심지어 어머니가 잠드신 새벽 시간에 방에 들어가서 서랍이나 옷장 정리 순서를 바꿔놓기도 했대요. 가장 소름 돋았던 건 아내가 어머니의 일상 패턴까지 세세히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언제 화장실에 가시고 언제 낮잠을, 주무시고 언제 산책을 나가시는지까지 다 파악해서 그 틈을 노려 물건들을 숨겼던 거죠. 아내 말로는 처음에는 그냥 한두 번만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반응이 생각보다 크니까 계속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내가 깜빡하나? 라며 자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죄책감 대신 계획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어머니 반응을 일기처럼 기록해뒀다는 거였어요. 오늘 안경 찾는데 20분 걸림약 찾다가 울먹임이런 식으로요. 마치 실험 결과를 관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었대요. 물건 숨기기에서 시작해서 다음엔 어머니가 약속을 깜빡하신 것처럼 조작하고 그 다음엔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신 것처럼 연출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점점 불안하게 만들어서 스스로도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만들려던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머니가 서 계신 거예요. 평소 온화하신 분인데 그날은 정말 무서운 표정이셨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계셨거든요. 모든 대화를 다 들으셨던 거죠.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사실 몇 주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건들이 사라지는 패턴이 너무 일정했다는 거죠. 게다가 평소에 어머니는 물건 정리를 매우 깔끔하게 하시는 분인데 자신이 그렇게 엉성하게 둘 리가 없다는 확신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어머니를 의심하게 만든 건 아내의 행동이었어요. 어머니가 물건을 찾을 때마다 아내가 너무 빨리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다는 게 이상했다는 거예요. 마치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일부러 연기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아내 반응을 지켜보셨던 거죠. 그리고 밤에 잠든 척하면서 복도에서 나는 소리들을 주의 깊게 들어보셨대요. 새벽 2에서 3시쯤 슬금슬금 자기 방 앞을 지나가는 발소리도 몇 번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가장 충격받으신 건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려 한다는 것보다 도와드린 제가 그런 계획에 동조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 대화를 들으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날 밤 바로 짐을 싸셨어요. 저희가 아무리 사과해도 듣지 않으셨어요. 다음날 새벽에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가셨는데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상속에서 저를 완전히 제외하는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는 거였어요. 재산은 모두 사회에 기부하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아내가 울면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어머니도 잃고 재산도 잃었어요. 더 중요한 건 가족으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거죠.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빠듯하게 살고 있어요. 대출금도 계속 갚아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마련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남의 재산을 노려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아내와는 정말 어색해졌어요. 그날 밤 이후로 아내를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평소에 다정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계산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잘해주는 것도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가끔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요. 혹시 아프시진 않을까 혼자서 외로우시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밤마다 저를 괴롭혀요. 그런데 연락할 용기가 없어요. 제가 무슨 면목으로 어머니께 연락을 드릴 수 있겠어요? 친구들한테도 말 못하겠어요. 효자라고 칭찬해줬던 친구들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셨다고만 말하고 있어요. 요즘 밤마다 후회와 자책이 밀려와요. 욕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걸 잃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되는 건데 왜 그때는 그걸 몰랐을까요?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어요. 아마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